수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하는 게 중요하죠. 이 부분은 조금 최근 반영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찾아 읽죠. 다른 원장님들이 쓰신 글도 읽고 요새 어떤 게 예쁜가 이런 것들도 많이 찾아보는 편이고요. 제가 어렸을 때였으면은 조금 호전적이라 이것저것 아니라고 답변 달고 그랬을 것 같은데, 요새는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좀 평화주의자가 돼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편이고요. 혹시나 근데 주변에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정정해주는 편이죠. 종류로는 코에 보형물을 넣어 높이는 수술, 뼈를 깎아 낮추는 수술, 연골을 묶거나 연골로 코끝의 길이를 연장하는 수술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수술을 할 때는 주로 겉에서 흉터가 보이지 않도록 콧구멍 안쪽을 절개하여 수술을 한다. 일반적으로 코 수술에서는 흉터는 남습니다. 일단 개방과 비개방이 있는데요. 비개방 같은 경우에는 겉에 비주 쪽에 상처를 내지 않고 코 안쪽에서만 절개를 해서 흉터가 남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콧대 쪽이나 아니면은 코끝 쪽으로 접근할 때 교정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콧대랑 코끝을 좀 개선을 하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비주 쪽까지 같이 절개를 해서 피부를 이렇게 걷어 올린 다음에 코 안쪽을 정확히 보고 콧대랑 코끝을 세우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 보형물 부분입니다. 대문자 L과 같은 형태 때문에 옆부분으로 보면 하이힐 구두의 실루엣 같기도 하다. 요새는 사용하지 않는 추세고요. 코끝에는 자가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지지 구조를 만들어주고,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그 머리 부분을 깎아서 여기에 기대는 형식으로 콧대 부분에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예방하는 방법은 일단 수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라는 거를 안 하는 게 중요하죠. 피곤한 상태 유지하지 않는 것과 술, 담배 안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조기에 증상을 빨리 캐치를 해서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실리콘 수술 후 문제가 있을 때 제거하기 편하다. 실리콘을 둘러싼 피막이라는 게 형성이 돼가지고 인체 조직과 완벽하게 이제 밀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막이 형성이 돼서 구분이 잘 되기 때문에 제거가 편하다가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피부에 밀착이 잘 안 된다. 표면이 매끄러워 미끄럼틀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삽입 시 표면에 기포를 형성할 수 있다. 단점들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면은 코 모양에 맞게 잘 깎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뜨거나 아니면은 돌아가거나 이런 현상이 없기 위해서 잘 밀착되게 보형물들을 선택을 하고 그것을 맞게 카빙을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이제 받쳐주는 구조나 이런 것들을 좀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가 조직 연골은 주로 코끝 수술에 사용된다. 종류는 귀연골, 비중격 연골, 늑연골이 있으며 늑연골은 콧대 수술까지도 활용할 수 있다. 귀연골은 채취했을 때 귀 모양 변형이 올 수가 있다. 귀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귀연골을 채취를 하면은 여기 아래쪽 연골이나 위쪽 연골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던가 아니면 두 가지 다 한꺼번에 채취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귀 모양을 잡아주는 연골 자체가 없으니까 그 모양이 좀 변형될 수가 있고, 귀의 뒤쪽에서 특히나 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혹시나 이제 좀 켈로이드 성질을 가지신 분들은 켈로이드 흉터가 좀 남을 수가 있어요. 귀연골만 수술할 경우 돼지코가 가능하고, 그 비중격에 덧대가지고 높이를 높이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닥 쪽에 밀착되어 있으면은 요거를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떠 있기 때문에 요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그런 점이 있는데, 그게 사실 장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중격 연골은 날개 연골 위에 있는 연골이다. 보통 코 수술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쓰이는 재료이다. 코 수술 1순위 재료가 비중격 연골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채취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비중격이 좀 작거나 아니면 휘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요새는 이제 코를 조금 더 높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기둥 구조까지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늑연골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늑연골의 경우 가슴에 있는 갈비뼈 연골을 마치 흉부외과의 수술처럼 부분적으로 절개하여 채취하며, 근데 요새는 늑연골 자체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비중격 자체가 가장 첫 번째 재료로 고려되기는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길이가 짧거나 휜 경우에는 단단한 지지 구조로 사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높이려는 그 수요 자체가 요즘엔 조금 더 높은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조금 더 길고 튼튼하고 직선인 늑연골을 채취를 하는 게 첫 번째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흉부외과 수술처럼 이제 막 크게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새는 채취하는 방법 자체도 난이도에 비해서 채취하는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흉터 자체도 1.5에서 2cm 정도만 열고도 충분히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늑연골 특유의 원래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에 보통 3년 안에 늑연골을 사용한 부분이 휘었을 경우에 이미 신생혈관이 생겨 신체와 하나가 되었기에 제거도 어렵다. 이 부분은 조금 최근 반영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핀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생리식염수에 담궈가지고 충분히 수술을 하는 동안 지켜보고 그 결에 맞춰서 잘 자르고 다루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휘지는 않아요. 제거가 어렵다라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 틀린 말인데, 나중에 이제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타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자가늑으로 한 경우 열어보았을 때 자가늑은 이제 거의 다 그대로 남아있고 주변 조직과도 분리가 잘 되는 편입니다. 자가조직 진피는 엉덩이 골 쪽에서 세로로 5cm 정도의 절개를 한 후 채취를 한다. 흡수율이 제각각이라는 단점이 있고 사람에 따라 흡수된 정도가 30에서 90%까지 차이가 난다. 자가 진피가 필요한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수술을 받았을 때 교정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코끝에 덧대서 이제 조금 더 볼륨감을 주는 경우, 아니면 이제 콧대에서 중간중간에 이제 꺼진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좀 채우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필러를 사용할 때는 코끝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코끝 시술은 지양하는 편이다. 필러를 주기적으로 맞을 경우 코끝과 콧대가 거의 일자가 되는 소위 사자코, 아바타코가 될 수가 있다. 코끝에는 필러 시술을 잘 안 하는 이유는 일단은 코 주변에서 내려오는 혈관, 올라오는 혈관, 그리고 옆에서 타고 오는 혈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코끝에는 이제 이런 혈관들의 가지만 좀 남아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혈액순환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조직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필러를 놔가지고 이 혈관들이 조금이라도 압박이 된다던가, 아니면 이제 혈관으로 잘못 타고 들어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코끝 피부에 이제 괴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끝에는 이제 연골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다가 필러를 얹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생각보다는 잘 올라오지 않아서 그 주입되는 양이 많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붓기로 인해서 조금 올라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안쪽에 있는 구조물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콧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하시겠지만, 처음에는 조금 수술한 것처럼 좀 올라오는 형태를 띠다가 차츰 퍼지면서 위아래로 돼서 일명 이제 아바타처럼 이제 이마부터 코까지 옆 라인이 평평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코 필러보다 수술을 권유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원하는 결과물을 얻는데 조금 돌아가는 것보다는 한 번에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입니다.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반 정도는 맞고 절반 정도는 좀 틀린.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은 맞는데 최신 이제 그런 내용이 반영돼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60%는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나무위키를 통해서 코 성형에 대해서 정보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무리 열심히 찾아보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했어도 사실은 병원에 한번 와서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본인한테 맞는 정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시고 참고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